여러분 그 공시법령 내용 중 지적제도 함께 보고 있는데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니죠. 어렵죠, 여러분. 용어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 책은 117쪽의 내용이 됩니다. 토지 표시의 결정 제3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해마다 시험 문제가 3문제, 4문제 출제가 됩니다. 3문제 혹은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이 파트가 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나눠볼까요, 여러분? 자, 토지 표시란 뭘 얘기합니까? 토지 표시란 토지의 소재와 소위 번개목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지번과 경계와 지목과 좌표 면적을 뭐 한다죠? 결정한다 이야기합니다. 결정. 누가 결정합니까? 지적소관청에 신청받아 결정합니다. 이제 소관청이란 국가를 대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책 117쪽 보니까 총설, 의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 표시하고 올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가 그 부동산 관련 시험에서 주체 관련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누가 행하는가? 주체. 자,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표시가 되길 바랍니다. 동그랗게 표시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아시죠? 근데 우리 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하면 등록 기본 원칙. 국가가 통일성, 획일성 위해서 국가가 등록하죠. 이를 국정지 원칙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권 등록이 원칙입니다.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직권 등록합니다. 그리고 물적 편성이란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록되게 되므로 특정화, 개별화되어집니다. 이를 특정화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문제 없겠죠? 이건 참고로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과연 토지 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표시에 등록 단위가 있어요. 토지에 등록 단위가 있는데 이를 뭐라 불러줍니까? 여러분 이를 필지라고 불러줍니다. 필지. 필지라 불러지는데 그럼 과연 필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 지, 축 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소, 지, 축 등 지가 3개입니다. 어떻게 소, 지, 축 등이 되는가? 먼저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소유자가 동일해야겠다. 여러분 주인 다르면 한 필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됩니다. 즉 한 동네 땅이 되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지목만이 한 필지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지반이 연속이 돼야 됩니다. 땅에 가다가 푹 꺼져 하천이 됩니다. 별개 필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소유자 같다, 지번 부여 지역 같다, 지목 같다, 지반 연속돼야겠다. 반면 소유자가 달라요. 지번 부여 지역 달라요. 지목이 달라요. 이건 여러분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축척 그리고 등기 여부가 같아질 때 이때 바로 한 필지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지만 이 필지는 합병의 기본 요건됩니다. 토지를 합치기 위한 합병의 요건되는 것이 바로 필지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합병하려면 역시 소유자 같고 지번 부여지역 같고 지목 같고 지반이 연속되어야겠고 축적 같고 등기 여부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 요건이 바로 필지 성립 요건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합병의 요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제가 소유자 동일, 지번 부여지역 동일, 지목 동일, 그 다음에 집안 연속, 축적 동일, 등기여부 같을 것 해놨죠. 그냥 저같이 줄여서 소지지지 축등이라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적제도 관해서만 몇 개 말을 줄여요. 앞에 뭘 봤나요? 토지표시 번개목 표적. 또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소지지지 축등. 왜? 여러분의 암기였던 혼선을 줄이고 쉽게 기억하기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2절 절이 바뀌죠? 등록사항 보세요. 2절에서는 과연 뭘 얘기하는가? 앞서 봤던 토지표시 지번과 자 등록사항이 얘기하고 있죠. 먼저 여러분 지번이나의 지번. 자 이처럼 등록사항이란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자표와 면적 어찌 결정에 등록할까 하는 것이 바로 주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번이란 뭘 얘기합니까? 지번이란 지번 부여지역 단위를 필지마다 지적 소관청에 붙이는 번호를 뭐랍니까? 지번이라 이야기합니다. 지번이죠. 이때 지번은 여러분 뭐 이렇게 127번 해서 쓰기는 127이라 쓰고 읽기는 127번이라 읽기도 합니다. 127 혹은 127의 1 쓰기도 합니다. 이때 이걸 가지고 본번만 썼다 해가지고 본번만 썼죠. 이걸 가리켜 우리가 단식 지번이라 얘기하고 앞에는 본번 뒤에는 부번이라 이야기합니다. 본번과 부번 함께 쓴 것을 우리가 복식 지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번은 본번만 쓰는 경우는 가능한데 부번만 쓰는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은 없어요. 아시겠죠? 즉 단식 지번이 원칙되면서 복식 지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임야대장, 임야될 때는 여러분 앞에다가 산자를 붙여줍니다. 뒤에 붙여요? 앞에 붙여요? 앞에 붙이는 겁니다. 지난 25회 시험 문제 임야대장, 임야될 때 숫자 뒤에 산자 붙인다. 뒤에가 아니라 앞에 붙여지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책을 밑줄 치고 오세요. 118쪽 동그라미 3번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어디에? 임야대장, 임야도입니다. 임야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 복식의 지번 쓸 때 이렇게 짝대기라 쓰고 뭐라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뭔다? 읽는다. 이것도 여러분 여러 번 이미 출제된 바에 있었습니다. 의라고 읽는다. 동그라미 2번에 표시되어 있죠? 이 내용도 함께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기초 넓히기에 지번의 설정 방법이 있는데 먼저 기번의 위치에 따라 북동 기번, 북서 기번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보죠. 우리가 지번의 설정 방법이 나오죠. 자, 이걸 먼저 보려면 기번의 위치 어떻게 시작되는가 위치에 따라서 먼저 북동, 북서 기번이 있는데 이걸 먼저 파악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방위 얘기할 때 방위 항상 위쪽을 북쪽이라 그래요. 아래쪽이 여러분 뭐 됩니까? 남쪽이 됩니다. 남쪽. 아래쪽이 여러분 남쪽. 그 다음에 좌측이 서쪽, 우측이 동쪽이 되어집니다. 아시죠? 자, 그럼 과연 우리 북서 기번식은 뭘 얘기할까? 북서 기번식이란 북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번 부여한 데에서 첫 글자만 따가지고 여러분 북서 기번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시법령의 기초 이론 과정 보고 있죠? 책을 잠깐 보니까 우리 책의 글자 배열은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글씨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여러분 가고 있나요? 예, 가고 있죠. 이때 지번 부여할 때 이렇게 북에서 남쪽, 서해 동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 지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번. 자, 중요한 건 여러분 7번입니다. 7번 어디입니까? 1번 앞일까요? 6번 뒤일까요? 1번 밑입니까? 6번 밑입니까? 예,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우편배 대고 우편을 나눠줍니다. 6번까지 돌리고 쫓아가 7번 돌리면 얼마나 복잡해요. 따라서 그 밑에가 몇 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그재그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걸 뭐랍니까? 북서 기본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죠. 반면 여러분 북동 기본식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일본 책을 좀 가끔 보기도 합니까? 일본 책은 어떻게 돼 있죠? 예, 그들은 종서로서의 종서로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쓰면서 또 그 뭡니까? 그 글자 배열을 어떻게 동쪽에 서쪽으로 주고 있네요. 동쪽에 서쪽으로 주고 우리가 뭡니까? 그 글자 배열이 동쪽에서 먼저 가고 그다음에 여러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데 이를 여러분 북동 기본식이라 얘기합니다. 북동 기본식. 그렇죠? 즉 북에서 남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집어주기 때문에 이를 북동 기본식이라고 그러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지그재그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취하는 건 뭐다? 북서 기본식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행의 방법조차 또 나눠줍니다. 마치 뱀이 가는 것처럼 꾸불꾸불해요. 지번이. 뱀이 가는 것처럼 꾸불꾸불한 건 우리가 소위 사행식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행식. 농어촌 산간지방이 주로 이런 방식이죠. 반면 여러분 기후식 있는데 기후식 이는 도로 중심, 도로가 있다면 그 좌우측에 땅이 존재하겠죠. 우측에는 홀수, 좌측에는 짝수, 홀짝, 홀짝 집어주죠. 우리가 홀수를 기수라고 그래요. 짝수를 우수라고 그래요. 우수. 해서 이를 합쳐서 우리가 기후식이라 이야기합니다. 또는 번호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교호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호식. 자, 주로 도시지역의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고 있죠. 세 번째, 소위 단지식 혹은 블록식이 있습니다. 블록식이 있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 등 하게 되면 먼저 큰 블록 나눠줘요. 그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블록 단위 지번을 줍니다. 근데 이 안에 수십 개의 필지가 존재한다면 부번을 줘요. 1에 1, 1에 2, 1에 3 이런 식으로 번호 주면서 지번을 주는 것을 뭐라 하죠? 단지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주로 개발 지역에 이런 지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그 설정 단위 쫓아서 우리가 지역 단위법 그리고 도엽 단위법이 있는데 지역 단위법 그다음에 도엽 단위법 그다음에 단지 단위법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지역 단위법이란 지번 부여 지역이 적을 때 뭡니까? 한 동네 토지가 많지가 않아 적을 때 쓰는 방식 도엽 단위법이란 이것이 넓을 때 도면이 몇 장씩 나옵니다. 도면이 중첩되는 겁니다. 도엽 단위법. 자, 그다음에 단지 단위법이란 이처럼 개발 지역에 우리가 지번 부여하는 방식 되는데 우리는 설정 단위조차 뭘 쓰고 있나요? 도엽 단위법을 그다음에 진행 방식 쫓아서 도시지역은 단지식 뭡니까? 개발지역은 단지식, 도시지역은 기후식, 농어촌은 사행식의 지번을 쓰고 있는 이런 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여러분 책의 기초 넓히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번 관련 기본적인 내용 소개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세 번째 내용인데 여러분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토지 이동 시
지번 부여. 지번에 관련해서 문제가 한 문제 꼭 나온다면 바로 이 문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토지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변경됩니다. 말소됩니다. 토지동 얘기했죠. 이동 관련 내용 별도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는 전제 하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봅니다. 먼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원칙 그리고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험은 문자로서 기억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봅니다. 자, 어떤 토지가 존재하는데 토지가 있다 가정해 보세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바다입니다. 바다. 1번부터 700번까지 지그재그로 지번을 부여했습니다. 이걸 뭐랍니까? 북서 기본식 이야기합니다. 1번부터 700번까지. 근데 문제는 이 바다를 여러분 새로운 토지로 매립했습니다. 토지를 맨 처음 등록한 것이죠. 여기는 여러분 500번이라 가정해보죠. 이 토지는 500번입니다. 500번이라 가정을 해보죠. 자, 이처럼 새롭게 등록한 토지를 뭐 한답니까? 신규 등록한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신규 등록이나 등록전 어찌할까? 인접지 본번에 우리가 뭘 붙인다? 부번을 붙입니다. 여기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 예, 500에 1번이라고 지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500에 1번. 근데 예외, 이것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여러 필지가 되거나 멀리 떨어지거나 여러 필지가 되거나 혹은 여기 인접돼 있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어찌할까?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적 부여합니다. 본번을 부여합니다. 몇 번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701번, 702번, 703번 이런 식으로 지번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에 밑줄 치고 나올 겁니다. 자, 119조. 지번 설정 지역 안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밑줄 치고 부적당할 때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어떤 때 부적당합니까? 최종 지번이 인접되어 있거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뭡니까? 여러 필지가 될 때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여기는 부번을.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번인가 본번인가? 이게 여러분 구별될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토지의 분할입니다. 분할. 분할이란 하나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눠주는 걸 분할이라 그래. 역시 원칙이 있고 예외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리고 예외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함께 볼까요? 자, 한 필지에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 있나요? 없으면 127 두 필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토지 뭐라 하죠? 분할. 아시겠죠? 이때 분할 어찌할까? 원칙.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지번을 붙인다. 이게 됩니다. 어떻게? 순차적으로 부번 붙인다. 순차적으로 우리가 부번을 붙인다. 순차적으로 부번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볼까요, 여러분? 이걸 또 세 필지 나눈다 가정해 보세요. 127 북의 남쪽으로 127에 여러분 2가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2입니까? 1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27에 3이 됩니다. 이걸 만약에 또 세 필지 나눈다 가정해 보세요. 어찌할까요, 여러분? 127에 1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새롭게 토지가 분할될 때마다 그 본번에 순차적으로 부번을 붙여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다 가정해 보세요. 건물. 이 건물의 지번 몇 번인가요? 건물도 127번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 건물 위치가 여기죠?
여기가 127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즉 우리가 분할 전 토지에 주거용 사무실 건축물 등이 존재할 때 그 집원은 몇 번? 그 집원을 뭡니까? 우선하여 부여토록 합니다. 해서 분할은 우선하여 우리가 부여하는데 이것이 127번 되면서 아마 여기쯤이 되겠네요. 127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외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시간 확인해 주는데 그럼 책을 잠깐 보시면 120쪽을 보세요. 자, 분할. 원칙. 분할 전 지번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을 붙여서 부번이 포인트가 되십니다. 예외.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우선해서 그 지번을 부여토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 합병이란 여러분 두 개 이상 토지 합치는 걸 합병이라 그래요. 먼저 한 예 들어보죠. 117에 2, 113, 127에 3, 125에 2, 127. 자, 5필지의 토지가 있죠. 이걸 합치려 합니다. 합치려니까 한 농래 땅입니다. 주인도 같아요. 지목 같고 집안이 연속될 겁니다. 이때 합병 후 집어는 몇 번 쓸까요? 이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인가요? 예, 113이 됩니다. 즉 가장 선순위 집어를 쓰되 선순위 몇 번 있나요? 117의 2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게 선순위. 그중에 본번이 있다면 선순위 본번을 쓰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때는 113번이 된다는 이야기죠. 본번이 두 개 존재하지만 어떤 걸 선순위 본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만 건물이 한 채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죠. 합병전 토지에 주거사무실 건축물 존재할 때 그 집원을 나는 127번 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한다면 신청할 때 그 집원을 부여토록 합니다. 앞에는 우선적 부여하지만 이건 뭐 할 때? 신청할 때 부여토록 하게 돼 있죠. 이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표현됐는가 보세요. 합병 원칙. 합병전 집원 중 선순위 집원을 하되 합병전 집원 중 본번만 된 집원이 있다면 선순위 본번을 그 집원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용 사무실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 등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 집원 신청할 때는 그 집원을 합병 후 집원으로 신청해야 된다. 합병 후 집원으로 부여해야 된다. 여러분 신청할 때 거기 한번 동그랗게 표시가 되길 바랍니다. 앞에 분할과는 여러분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여러분 이미 소개했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의 지역. 이런 지역은 어떻게 지번 부여할까? 먼저 도시개발 사업 마인드 봐보세요. 필지별 불규칙한 토지를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만들어주는 것. 이걸 가리켜 뭐라 불렀나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토지 표시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어찌할까? 원칙 종전 집원 중 우리가 본번만 쓰도록 합니다. 본번만. 자, 원칙이 또 뭐 있나요? 예외. 그럼 여러분 참고로 보세요. 옛날에 썼던 모든 집원 중 복식의 집원 몽땅 없애버리고 본번만 골로 쓴다 그래요. 집원 수가 부족하겠죠? 이때 부족할 때 어찌할까? 단지식이나 혹은 최종 집원 다음에 최종 집원 다음에 집원 본번을 여러분 최종 집원 다음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순차적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 발생할 때 집원의 부여 방식. 사실은 여러분 포인트가 부번을 쓸 건가, 부번 쓸 건가, 본번을 쓸 건가, 본번이죠, 본번. 본번을 쓰는가,
본번을 쓰는가 이것을 여러분 구별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근데 한 번 설명들어 좀 설명이 미흡하겠죠. 다만 이런 사실 기준으로 내용을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한번 일단 표시만 하고 올 겁니다. 함께 볼까요? 119쪽을 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 지번 부여 원칙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붙인다. 여기 끝까지 밑줄 쳐보세요. 부번까지. 그 다음에 예외 최종 본번 다음에 순번을 본번을 하여 지번을 부여합니다. 해서 최종 다음에 본번 표시가 되길 바랍니다. 해서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한 장 넘어가니까 여러 필지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분할 원칙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본번의 최종 부번을 이어서 부여한다. 자, 부번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사무실 건축물 등기실 때 우선하여 여러분 우선하여에 여러분 표시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하여 분할은 우선하여 합병 원칙 두 번째 줄 본번 중 선순위 것을 그 지번 쓴다. 예외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 등이 있어 건축물이 있지 않은 지번을 합병을 지번할 때는 지번으로 신청할 때 합병을 신청할 때에서 거기만 여러분 함께 표시가 되길 바랍니다.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원칙 두 번째 줄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예외 블록식으로 그 다음에 최종 본번 다음에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 부여한다. 말이 어렵지만 그림통에 모두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께 지번에 관련 내용을 소개했네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목이 나와요. 지목은 용도조차 지목 정하는 용도 지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총 모두 몇 개? 28개의 지목이 존재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여러분 정식명칭을 기재합니다. 어떻게 정식명칭을 과수원이면 과수원 목장용지면 목장용지에서 정식명칭을 그리고 지적도나 여러분 임야도에는 부호로서 표시합니다. 부호로 쓰는데 대개는 원칙은 여러분 두 문자 첫 번째 문자를 쓰죠. 우리가 두 문자란 머리자 써가지고 두 문자를 얘기합니다. 두 문자 주의로서 첫 번째 문자를 땄습니다. 과수는 과라 쓰고 목장용지는 목이라 쓰고 창고용지는 창이라고 써줍니다. 한 글자만 써주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차문자 두 번째 문자 쓰는 예외가 있다. 네 가지만 또 존재하는 네 가지. 옛날 시내버스 탔던 기억납니까? 예. 버스마다 차장이 있었나요? 예. 이걸 감안해서 여러분 다음 같은 네 가지입니다. 차장, 선원 이것만큼은 차문자를 씁니다. 어떤 것이 왜 나오는가 아시겠죠? 요 차문자 쓰는 게 시험에 나오곤 합니다.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목 중 기름 등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주요소 용지라 그래요. 근데 지목 중 여러분 주차장이 존재합니다. 주차장 용지가 그리고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그리고 공장 용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유지가 있고 그리고 유원지가 존재합니다. 자, 좀 전 제가 소개할 때 우리 지목은 원칙이 바로 뭐다? 원칙은 두 문자지. 주유소는 뭐라 표현하고? 주. 공원은 공이라 표현하고 유지는 유라고 표현합니다. 원칙이죠. 근데 여러분 주차장이 또 있어요. 공장 용지가 있어요. 유원지가 있어요. 이걸 주라고 공이라고 유라고 겹쳐버리잖아요. 따라 약속합니다. 네 가지만 다 차문자 쓰자. 어떤 것? 주차장을 차라 표현하자. 차문자니까.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 공이라 쓰지 말고 장이라 쓰자. 유원지는 유라 쓰지 말고 원이라 쓰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잠시 뒤 보겠지만 여러분 하루 시작 때는 어떤 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것만큼은 뭐로 쓰자입니까? 천으로 쓰자 약속합니다. 천. 그냥 하루 써도 괜찮은데 천 쓰자 약속하고 있죠. 해서 요 네 가지만 여러분 차문자를 씁니다. 줄여서 뭐랍니까? 차장 1,000원이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첫 번째 문자를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목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보세요. 지목이란 지목의 의, 주된 용도에 쫓아 해서 용도 지목이라는 말 썼었죠. 그 다음에 지목의 등록은 여러분 자, 또 중요합니다. 지적 공부가 8가지가 있는데 지목이 등록되는 것은 4군데뿐이 없어요. 어떤 4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지목이 표시가 됩니다. 토지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을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로서 표시하는데 부도 대개는 첫 번째 문자 쓰고 있지만 4가지만 차문자를 쓴 데에서 내용까지 여러분께 정리하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의 구분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참고로 쭉 보길 바랍니다. 뭐 1번 전, 2번 답, 3번 과수원, 4번 목장용지, 5번 임야, 6번 광천지, 7번 염전, 8번 대, 9번 공장용지, 10번 학교용지, 그 다음에 11번 주차장, 12번 주유소용지, 13번 창고용지, 14번 도로, 15번 철도용지, 16번 제방, 17번 하천, 그 다음에 18번 국어, 19번 유지, 20번 양어장, 21번 수도용지, 22번 공원, 23번 채용용지, 24번 유원지, 25번 종교용지, 26번 사적지, 27번 묘지, 29번 잡종지. 모두 몇 가지입니까? 28가지. 이거 몽땅 외워야 될까요? 예, 외워줘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세세한 내용이 소개될 때 이런 특징이 있구나 파악되면 되죠. 다만 한 가지 팁을 준다면 이걸 모두 누가 정합니까? 국가 정하죠. 즉 지적소관청이 이걸 정하는데 1번 전, 2번 답, 3번 가수원, 4번 목장용 정하면서 맨 끝에 뭡니까? 맨 끝에가 묘지가 나와요. 묘지. 이게 여러분 27번이 됩니다. 1번부터 일단 27번까지 지목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은 뭐가 될까요?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 따라 과거의 시험에 잡종지가 아주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바로 뭐다? 잡종지가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군대용지가 있나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27개 어떤 게 있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 시간 가지고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건 뭐라 한다? 잡종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되면 됩니다. 지목 관련 세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나중에 기본 이론 강좌에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전반적인 개요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